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처럼 드리블하고 마이스트로 지네딘 지단처럼 탈압박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마법사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한 스타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이니에스타는 못하는 게 없는 선수였습니다. 드리블이면 드리블, 패스면 패스, 탈압박이면 탈압박, 모든 능력치에서 세계 최고 레벨을 자랑합니다. 현대 축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선수인 셈이죠. 실제로 이니에스타는 경기장 안팎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장이자 그의 바르셀로나 시절 스승이었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니에스타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독이 선수를 돕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니에스타는 예외였다. 그는 내가 축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는 감독을 가르친 선수였다. 그럼 지금부터 과르디올라 감독이 극찬했던 이니에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스포츠토토 80% 적중 유료팩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입장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세요. 레알 마드리드를 갈 뻔했던 이니에스타. 스페인 남동부에 위치한 알바세트 출신인 이니에스타는 지역팀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니에스타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한 가족들은 더 큰 클럽으로 이적을 추진했고 처음에는 레알 마드리드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니에스타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니에스타가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날 훈련장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 훈련장 근처에는 사창가까지 있었죠. 결국 이니에스타의 아버지는 레알 마드리드의 훈련 환경이 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 다른 클럽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니에스타는 마치 운명처럼 레알 마드리드의 최대 라이벌 구단인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운명.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성장한 이니에스타는 프로 데뷔 후 매 시즌 기량이 발전했습니다. 2004-5 시즌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 체제에서 리그 37경기를 뛰며 프리메라리가 우승에 일조했고 2005-6 시즌에는 호나우지뉴를 도우며 리그 2연패와 14년 만에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니에스타는 바르셀로나의 주연이 아닌 조연에 가까웠습니다. 사비 에르난데스가 부상을 당하거나 브라질 대표 수비형 미드필더 에드밀슨 대신 교체로 투입되는 시간이 많았죠. 과르디올라 그리고 티키타카와의 만남. 이니에스타의 잠재력은 2008-9 시즌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폭발했습니다. 과르디올라가 연출한 티키타카 전술에서 이니에스타는 사비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비에서 시작된 패스 줄기는 이니에스타의 마법 같은 드리블과 돌파를 통해 리오넬 메시에게 전달됐고 이는 곧 바르셀로나의 득점 공식이 됐습니다. 이 시즌 바르셀로나는 프리메라리가 우승을 달성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3연패를 저지했고 11년 만에 코파 델 레이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승리하며 트래블에 성공했습니다. 이니에스타는 챔피언스리그 첼시와의 4강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내며 바르셀로나의 챔피언 등극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이니에스타의 마법은 계속됐습니다. 2090 시즌에는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우승을 시작으로 UEFA 슈퍼컵까지 제패했습니다. 또한 2010-11 시즌에는 바르셀로나의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더블 우승을 지휘하며 메시, 호날두, 사비에 이어 발롱도르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니에스타가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뛰어난 자기관리였습니다. 상대의 집중 견제에도 강철 같은 체력을 자랑하며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일부 선수 변화에도 자신들의 색깔인 티키타카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2015-16 시즌 바르셀로나를 떠난 사비를 대신해 주장 완장을 찬 이니에스타는 여전히 화려한 테크닉으로 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4대0 대승을 견인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니에스타의 마법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2016-17 시즌입니다. 당시 9라운드 발렌시아 원정에서 상대 선수의 거친 태클에 쓰러진 이니에스타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이니에스타 본인도 큰 부상을 직감한 듯 경기장 바닥을 수차례 주먹으로 치며 고통을 호소했죠. 결국 이니에스타는 약 2달 가까이 재활과 치료에 집중한 뒤 12월 엘 클라시코를 통해 복귀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니에스타는 예전만큼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발렌시아전에서 무릎을 다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파 선정 월드 베스트 미드필더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이니에스타는 해당 시즌 그 자리를 다른 선수에게 빼앗겼습니다. 2017-18 시즌 발베르데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니에스타는 다시 전술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체력적인 문제로 풀타임을 소화하는 경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잦은 부상까지 겹치면서 바르셀로나에서의 입지가 좁아졌죠. 바르셀로나와 종신계약을 맺었던 이니에스타는 스스로 떠나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2018년 4월 21일 열린 세비야와의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마지막 축구를 장식하며 5대0 대승을 겨닌 찬란했던 바르셀로나에서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결승전의 사나이. 이니에스타는 자타공인 결승전의 사나이였습니다. 어쩌면 실력뿐만 아니라 강한 멘탈리티를 지닌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큰 경기에 강했고 누구보다 대담했으며 경기를 즐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선수들도 결승전이란 무게감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니에스타는 손으로 세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결승전에서 가장 빛나는 영웅이 됐습니다. 기록이 말해줍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에선 결승골과 함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고 유로 2012 결승전에서도 MOM을 수상했습니다. 또 2015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MOM으로 선정됐으며 2016년과 2018년 구강컵 결승전 최우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니에스타는 수많은 메이저 대회 결승전에서 매번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이니에스타가 뛰던 시절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이 각종 대회에서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적함대의 만능 열쇠. 무적함대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이니에스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에서와 역할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비와 함께 출전했지만 중앙 미드필더가 아닌 측면 윙어에 가까운 포지션을 담당했습니다. 메시 못지않은 드리블 실력을 장착했기 때문에 가능한 전술적인 임무였습니다. 이니에스타를 결승전의 사나이로 만든 득점도 스페인 대표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이니에스타는 동료들을 빛나게 해주던 조연을 자처했습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선 양보왕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승전에선 달랐습니다. 네덜란드와의 결승전에서 세스크 파브레가스의 패스를 받은 이니에스타는 아름다운 볼터치 후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스페인 전성시대를 연 이니에스타는 유로 2012에서 신의 영역에 가까운 플레이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결승까지 승승장구한 스페인은 안드레아 피를로가 이끈 이탈리아까지 제압하며 유럽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당시 이니에스타는 바르셀로나 동료 메시는 물론 호날두보다 더 화려한 경기력으로 대회 MVP에 선정됐습니다. 상대 선수 4-5명이 감싸도 소위 말하는 미친 탈 압박으로 공간을 새롭게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2011-12 시즌 UEFA 선정 올해의 선수는 메시도 호날두도 아닌 이니에스타에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무적함대 시대도 이니에스타의 노쇠화와 겹치며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유로 2016 대회에서는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지만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덜미를 잡히며 탈락했습니다. 그나마 이니에스타가 제 몫을 해줬지만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디펜딩 챔피언은 일찌감치 짐을 싸고 말았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조별리그 1위로 16강에 올랐지만 개최국 러시아에게 패하며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결국 이니에스타는 이 대회를 끝으로 스페인 대표팀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일본 J리그 비셀곱에 이적. 2017-18 시즌을 끝으로 바르셀로나와 작별을 예고한 이니에스타의 차기 행선지는 아시아가 유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중국 슈퍼리그가 이니에스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니에스타는 중국이 아닌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충칭 리판과 연결됐지만 최종적으로 바르셀로나와 파트너 관계였던 일본 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J리그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행선지는 바르셀로나의 스폰서였던 라쿠텐이 소유한 비셀 고베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3년에 7,500만 유로에 육박하는 초대형 이적이었습니다. 이니에스타의 연봉은 디에고 포를란, 루카스 포덜스키가 맡던 500만 유로의 5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비셀곱의 한 해 구단 운영비가 386억 원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니에스타 한 명 영입에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J리그에서 팀 연봉이 가장 많았던 브라와 레즈도 11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비셀곱의 이니에스타 영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기업인 라쿠텐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입니다.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은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바르셀로나와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니에스타 영입을 통해 비셀고베의 바르셀로나 DNA를 접목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히로시 회장은 자신의 개인 전용기로 이니에스타를 일본에 직접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니에스타 영입에 사활을 건 셈이죠. 이니에스타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니에스타 영입의 경제 효과가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기장에서 확인됐습니다. 평소 7천여 명의 관중 수를 기록하던 비셀고베 경기장에서 이니에스타를 보려고 26,000여 명이 입장했습니다. 또 이니에스타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니에스타의 합류가 비셀고베의 성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팀은 연패에 빠졌고 강등권까지 추락했습니다. 설상가상 수백억 원을 받는 이니에스타는 부상으로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니에스타가 대단한 선수인 건 사실이지만 혼자서 비셀고베 전체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니에스타의 클래스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2019년 비셀고베의 주장 완장을 찬 이니에스타는 조금씩 팀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1왕배 우승을 지휘하며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까지 따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요코하마와의 슈퍼컵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며 일본 진출 후 두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니에스타는 이제 비셀고베 유니폼을 입고 아시아 정복에 도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K리그 구단과의 대결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셀고베는 수원 삼성과 한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니에스타를 향한 찬사. 프랑스에 지단이 있었다면 스페인에는 이니에스타가 있었다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실제로 지단은 현역 시절 이니에스타와 대결을 떠올리며 그가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났다. 이니에스타가 본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막기가 어렵다. 그는 골문 앞까지 갈 수 있는 선수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니에스타는 그라운드의 마에스트로도 인정한 천재였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에서 우승 제조기로 명성을 떨친 이니에스타였지만 아쉽게도 발롱도르와 연은 없었습니다. 독일 축구 전설 로터 마테우스는 나에게 발롱도르를 수상할 결정권이 있다면 그 주인공은 이니에스타가 될 것이다. 그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다라며 아쉬워했고 스페인 동료 세르히오 라모스는 이니에스타가 발롱도르를 타지 못한 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니에스타가 메시보다 뛰어난 선수였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하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유명한 축구 칼럼니스트 파스칼 페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니에스타의 재능은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가 없었다면 바르셀로나에서 메시는 훨씬 도전했을 것이다. 그가 발롱도르 명단에서 빠진 건 가장 고통스럽다. 그렇습니다. 이니에스타보다 뛰어난 선수는 많지만 그보다 특별한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